소련. 오늘은 어제 16일 화요일에 방영했던 TVN 벌거벗은 세계사 147회. 러시아는 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볼까 합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줄여서 소비에트 연방, 또 줄여서 소련이라 불렸던 이 나라는 1992년 건국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냉전시대 미국과 더불어 양대 세력의 주축으로 자리했던 강국이었지만 1992년 붕괴돼 해체된 나라기도 한데요. 그 후신이 현재 러시아 연방이기도 하죠. 히읗. 카를 마르크스, 공산주의의 태동. 19세기 유럽은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기를 겪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1848년 한 권의 서적이 등장하면서 세계사를 뒤흔든 사회주의가 탄생하게 됐다고 합니다. 바로 프로이센 왕국현 독일 출신의 철학가이자 혁명가였던 카를 마르크스가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공동 집필한 공산당 선언이 그것이었죠. 이 공산당 선언은 자본주의의 모순과 사회주의 혁명의 필연성을 주장하는 책으로 사회주의의 바이블과 같은 저서였다고 하죠. 이는 당시 서유럽의 상황을 봐야 할 텐데요. 상술한 것처럼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 크게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두 계층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이 형성되고 초기 자본주의 사회로 접어들었는데요. 예전 학창시절 사회 시간에 배웠듯 초기 자본주의는 분명 여러 문제가 산재해 있었기에 당시 카를 마르크스는 자본가의 배만 불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가 말한 공산주의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위한 사유, 재산 제도를 철폐하고 공장 등 산업시설을 국유화해 노동자 계급의 해방과 지배피지배의 사회적 계급을 없애는 사회건설을 추구하는 사상이었는데요. 간단히 말해 다같이 잘 먹고 잘 살자인데 이론은 좋은데 현실은 이미 역사가 증명했듯 그렇지 않았죠? 표면상 공산주의 기반의 국가들은 모두 실패를 했거나 시장경제 체제를 접목했죠.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북한을 보면 일부 고위층을 제외하면 평등하게 못 먹고 못 살고 있고요. 이야기가 개인적 잡설로 샜지만 무튼 당시 서유럽의 사회적 문제들 속에서 카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으로 시발된 공산주의는 분명 대중에 크게 받아들여질 만한 사상이었고 카를 마르크스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 노동자들이 사회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면서 자본주의가 크게 발전하고 자리 잡은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시작될 것이라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날 방송에 따르면 이들 영국과 프랑스는 해외에 방대한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식민지 수탈로 얻어낸 이윤이 노동자들에게 일부 나눠줄 정도로 충분했기에 노동자 계급의 불만이 극에 달해 혁명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죠. 대신 다른 곳에서 이러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는데 바로 러시아 제국에서였습니다. 혼란한 러시아 제국의 상황. 러시아 제국은 1721년 표토르 대제가 제정을 선포한 이후 시작된 나라로 1917년 붕괴되기 전까지 197년간 이어졌던 전제군주 국가였는데요. 물론 그 이전의 러시아 땅의 왕국들까지 고려하면 그 역사는 더 길어지겠네요. 아무튼 이러한 러시아 제국은 상술했던 표토르 대제 시절 때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하며 1900년대 초반까지도 서방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열강 세력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러시아 제국은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이 2세 시기부터 문제가 크게 불거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당대 사회적 분위기가 전제군주 국가에서 자유주의 국가로의 변모를 해가고 있었던 것도 있고 러시아 내부적 대중계급의 분노의 누적 정도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날 방송에 따르면 니콜라이 2세의 할아버지인 알렉산드르 2세는 1861년 농노 해방령을 발표하면서 2만 명가량의 농도들이 땅과 자유를 얻게 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 땅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사야 했고 그것도 시세보다 배 이상 비싸게였다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 농노계급이 해방이 됐지만 그들은 땅을 얻기 위해 빚을 져야 했고 과중한 토지상환금의 이자, 거기에 토지세까지 러시아 제국에 내야 했기에 그들의 삶은 극도로 피폐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대기근까지 찾아오면서 50만 명가량의 농민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등 고난의 연속이었으며 결국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해 도시 노동자가 됐지만 지옥과도 같은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죠. 특히나 공장주, 그러니까 자본가들에게 극도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1900년부터 1903년 사이 유럽 전역에 불황이 닥치면서 산업혁명의 후발 국가였던 러시아의 산업은 그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하며 이는 러시아 노동자들의 삶은 상상 그 이상으로 더 열악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
이게 그럼 국가 차원에서 어떤 타개책을 내놨어야 맞는데 당시 러시아 제국의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는 그럴 능력도 자질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아버지 알렉산드르 3세가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면서 어떤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로 즉위한 이가 바로 니콜라이 2세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다가 니콜라이 2세는 가진 역량 내에서 나라를 잘 돌보는 것이 아니었던지라이 니콜라이 2세를 가리켜 개인으로는 좋은 사람, 지도자로서는 최악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한 개인으로 보면 니콜라이 2세는 사교성도 좋고 가정적이고 예의 있는 신사였다는 평가가 주류인데요. 이를 다르게 말하면 또 한량 같은 캐릭터이기도 할 텐데 한 나라의 지도자로, 그것도 위기에 놓인 나라의 지도자로서는 정말 맞지 않은 황제였던 것이었죠. 이날 방송에 따르면 니콜라이 2세는 나라가 어려운데도 사치의 끝판왕이라 불릴 정도로 국고를 낭비했다고 하며 요승 라스푸틴을 가까이 하면서 그가 국정농단을 자행하도록 방치했다고 하죠. 물론 이 부분은 이후 혁명 세력에 의해 과장된 면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 단초를 제공한 것은 맞을 테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니콜라이 2세가 제대로 국정을 펼쳤다면 이러한 빌미도 주지 않았을 것이고요. 결국 이러한 러시아 제국에서 마르크스가 말했던 노동자들이 일으키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기본값이 제대로 세팅된 것이었습니다. 붉은 혁명가 블라디미르 레닌. 1870년 신비르스크에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블라디미르 레닌은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가로 소련과 현 러시아의 국부로 대접받는 인물인데요. 사실 그의 본명은 블라디미르 울리아노프로, 레닌은 그가 망명 시절 썼던 여러 가명 중 하나라고 하죠. 이 블라디미르 레닌은 일찍이 마르크스의 사상에 공감하고 러시아의 사회주의 사상이 필요하며 황제를 끌어내리고 노동자들의 혁명을 일으킬 때라고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러한 레닌의 사상은 1887년 큰 형인 알렉산드르가 차르 황제 암살에 가담한 혐의로 사형을 당하면서 더 본격적으로 구체화되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혁명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이는 러시아 제국의 눈에 띌 수밖에 없었는데요. 무능한 니콜라이 2세였지만 자신을 위협하는 혁명 활동에는 민감했을 테니 결국 레닌은 1897년 시베리아로 유배돼 힘든 시절을 보냈으며 유배에서 풀려난 후 다른 사회주의 혁명가들과 합류하기 위해 스위스 취리히로 망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방송에 따르면 레닌은 국외 망명 시간을 보내는 동안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신문을 발간해 사상을 전파하고 러시아 상황에 맞게 소수의 엘리트 직업 혁명가가 지도하는 당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혁명에 필요하다면 폭력도 불사하는 무장투쟁 노선을 택했고 말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레닌의 급진적인 주장을 모든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동조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은 레닌을 따르는 다수의 급진 사회주의자들인 볼셰비키와 레닌에 반대하는 소수의 온건 사회주의자들인 멘세비키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결국 두 파로 나뉜 것이죠. 무튼 레닌의 볼셰비키는 목적을 위해 폭력도 불사한다고 했었는데 그들은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강도짓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은행 강탈을 조직한 유명한 당원이 바로 이오지프 스탈린이었다고 하네요. 2월 혁명과 러시아 제국의 멸망 그리고 10월 혁명. 레닌이 국외에서 활동을 전개하는 동안 러시아 제국의 사정은 더 악화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정치 파업과 시위는 갈수록 격화되고 있었으며 외부적으로는 러일 전쟁이 발생했었죠. 나라 안팎으로 좋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러던 중 황제국인 러시아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합니다. 1905년 1월 22일 러시아 제국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노동자들이 벌인 대규모 탄원 집회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제국 군대가 시위대에 발포를 하면서 유혈사태로 이어지게 됐던 것이었죠. 당연하게도 더 많은 민중의 시위로 이어졌고 니콜라이 2세는 더욱 더 무력으로 이를 제압하는 것이 반복되면서 러시아 제국 곳곳이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대다수의 러시아의 민중들은 황제는 백성을 보살피는 어버이가 아니라 백성을 괴롭히는 압제자로 인식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니콜라이 2세는 본인이 직접 사령관으로 나서 참전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전쟁의 성과는 없었고 당연한 말이지만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막대한 전비로 안 그래도 팍팍한 나라 살림은 더 힘들어졌을 텐데요. 국내의 시위는 더욱 더 격해졌는데 니콜라이 2세는 이를 그저 무력으로 진압하려고만 했다고 하죠. 그런데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기 위해 출동시켰던 군병력이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시위대에 합류했다고 하는데요. 그 숫자가 약 7만 명가량이라고 하니 당시 민심이 어떠했는지가 명확해 보이는 것 같네요.
아무튼 군대까지 돌아섰을 정도면 이미 상황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는데요. 결국 2월 혁명의 결과는 러시아 제국의 붕괴를 가져왔고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폐위되면서 로마노프 왕조와 러시아 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국이 붕괴한 상태에서 임시정부가 들어서게 됐는데요. 이 임시정부의 주축 세력은 부르주아들과 맨세비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지만 사람들에게는 변한 것이 없었는데요. 전쟁은 지속되고 있었고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상황도 그대로였고 토지는 모두 대지주들의 것이었죠. 그런데 이를 해결해야 할 임시정부들은 그럴 의지가 없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혁명은 했는데 삶이 달라진 것은 없었다는 것인데요. 당연히 대다수의 민중들은 이를 타개할 새로운 지도자를 원했고 이때 부상한 이가 바로 레닌과 볼셰비키였다고 합니다. 상술한 러시아의 상황과 민심을 읽은 레닌은 이를 자신이 생각하는 혁명 완수에 대한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망명지에서 귀환 1917년 4월 3일 러시아로 돌아왔으며 그는 임시정부와 맨세비키에 대항하는 볼셰비키 혁명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토지, 평화, 빵이라는 당시 대중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집어내 지지 세력을 결집했다고 하며 1917년 10월 기준 볼셰비키 당원 수만 30만 명가량으로 급성장했다고 하며 1917년 10월 24일 볼셰비키는 10월 혁명이라 불리는 봉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10월 혁명을 통해 블라디미르 레닌과 볼셰비키는 혁명에 성공하고 소비에트 정부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닌은 공언했던 것처럼 제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가 철군하도록 하죠. 이 대가로 당시 러시아 영토였던 동유럽 지역을 독일에게 몽땅 내어주는 짓을 하기도 했고요. 러시아 내전과 소련의 결성. 그렇지만 여전히 이 소비에트 정부 역시 안정적일 수 없었는데요. 맨세비키와 달리 급진적이었기에 이에 반발하는 이들 역시 많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결국 레닌 집권 8개월 만에 러시아에서는 내전이 발생하죠. 흔히 적백내전이라 불리는 이 러시아 내전은 레닌과 볼셰비키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규합돼 일으킨 내전으로 맨세비키, 왕당파,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제국주의 세력들도 병사를 파견해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대략 3년간 이어졌던 이 내전에서 결국 레닌과 붉은 군대가 승리를 거두면서 확고하게 사회주의 러시아를 장악했으며 1922년 12월 30일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체제 국가인 소비에트 연방, 소련을 건국했다고 합니다. 레닌의 사망 그 후 그렇게 붉은 혁명을 이끌고 소련의 국부가 됐던 블라디미르 레닌은 1924년 1월 21일 5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갑작스런 레닌의 사망 이후 소련을 장악한 이는 아시다시피 이오지프 스탈린이었죠. 스탈린은 1922년부터 1952년까지 30년간 소련의 독재 지도자로 있었으며 이후 여러 지도자를 거치는 동안 미국과 더불어 세계 양강 대국으로 자리매김하던 소련은 1991년 12월 26일 소련 수립 70년 만에 공식 해체됐다고 합니다. 이후 현 러시아가 건국돼 소련 시절만큼은 아니더라도 러시아 연방의 맹주로 자리하고 있고요. 이상 벌거벗은 세계사 147회 러시아는 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